자, 5장 앞두고 전략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증권사 실전 투자대회 우승, 그리고 강한 뉴스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자, 오전장 분위기 어제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약간은 좀 비실비실, 그래도 상승권, 약간 이런 네. 느낌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비실비실한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희한하게도 잘 버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어제도 말씀드린 계속 이제 비슷한 말씀을 계속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 흐름을 보면 일단 오늘은 먼저 코스피 지수 그래프를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면, 항상 말씀드린 이 최근에 이 저점 바로 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감이 없다. 이걸 왜 그렇게 부담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보이잖아요. 우리 뒤에 이제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저점이 보이기 때문에 겁을 내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 전체가 우리 시장 말고도 미국 시장도 그렇고 좀 눈치장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증시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제 좀 축소되면서 약세를 좀 보였다고 했지만, 아주 급락하는 그런 흔들림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은 계속 경기 지표는 그래도 선방하면서 견고하게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려는 계속 또 우려가 우려를 낳는 이런 말장난 같은 반응들이 나오는데, 기업 실적이 이제 우려된다고 합니다. 기업 실적들이 이제 좀 1분기 지나고 2분기 오게 되면은 이제 점점 이전에 안 좋았다는 거를 예상하고 있던 그 기업 실적을 또 빨리 벗어나는 저점을 좀 확인하는 구간을 빨리 기대하는 것 때문에 우려감으로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그렇게 위축되지는 또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좀 약간 위축된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투심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 FGI도 그렇고 빅스 지수도 그렇고 더 이상 떨어지지는 또 않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팍 올라가지 않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투자에 관련된 그런 심리 지수들 보면은 아마 눈치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표현을 하자면 크게 웃기에는 아쉬운 장기 평선 돌파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코스피 지수로 보면 241선이죠. 한 1년 평균. 이 240선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장기 평선을 돌파하면 개별 종목을 볼 때는 거래도 붙고, 그 다음에 시세도 좀 나오고, 그래서 수익을 좀 기대할 만한데, 이거는 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을 이 이평선을 갖고 볼 때 가늠자 역할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계속 지금 하방이기 때문에 평균값이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이 평균값을 이 지금 우리 시장이 횡보하는 이 구간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는 그런 돌파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웃기에는 좀 아쉬운,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또 아니다. 하지만 이걸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이 120선이나 또는 60선 계속 바닥에서 기던 게 좀 살짝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만난다는 얘기겠죠? 그럼 뭘까요? 네, 이런 박스 구간 길어진다는 거, 지루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그러한 하루인 오전인 것 같고요. 어제 오늘이 좀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니 해도 계속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또 하루 쉬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은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종국 RNS 종목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처럼 이렇게 히토류 관련 미중 갈등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얘네들이 얼마 전에 2차전지 관련해서 매출이 잡힌다는 게 공시로 나오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얘네들도 2차전지로 간다. 그리고 또 얘네 말고도 EM 플러스, 그리고 또 오늘 3연사항인가요? 그 자이글도 그렇고 2차전지를 진출한다는 얘기만 나와도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실적이 기반된 이런 종목도 움직이는 게 나타나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에서 좀 강세였습니다. 어제 하나마이크론이었죠. 시간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강세가 나오고 그랬는데, 시간에 강세 나온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다음날 쫓아가지 말고, 지켜보시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이렇게 음봉 나오고, 그 전에 추세를 보면은 어제 시간에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오늘 나온 거는 아마 개인들, 잘 모르는 개미들을 꼬시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 그리고 차익 실현을 하는 거겠죠. 자, 이거는 앞으로 이제 조정을 어떻게 할지,
좀 너무 높은 자리로 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뭐 하나마이크론 말고도 뭐 이 시간에 이제 추천드렸던 어버브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였고, 오전 시장에서도 뭐 음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 유지하는 것들이 꽤 선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거는 추격 매수는 유의하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좀 관심 있게 볼만한 것들이요. 오늘 제가 그 여행 관련주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LCC 관련해서 티웨이 항공 그리고 뭐 진에어 이런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기대감으로 쭉 올라왔던 종목들이 시세가 좀 부진했는데, 그 이유는 기대감으로 올라온 후에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실적이라는 게 이제 진짜 잡히는지 좀 의문점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지나서 나오고 보니까 지금 LCC 항공주들은 이전에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하면서 지금 흑자 전환도 성공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갭을 떠서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전에 요 박스 구간 잘 살펴보시면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자, 진에어, 그 다음에 티웨이 항공, 제주 항공이 있지만, 그렇다면 항공주 다음에 뭐가 갈까요? 고객을, 여객을 실어 날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합니다. 그럼 여행주,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런, 여행 관련주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투어도 마찬가지로 계속 코로나 때 적자였는데, 최근에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분기별로 적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투어도 그렇고요. 자, 하나투어는 작년에 전년 대비죠. 코로나 이전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완전 이전이 아니라 코로나 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주들도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집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봄이 오니까 여러분들 막 이렇게 나들이 갈 생각하죠. 직장인들은 벌써 여름 휴가를 잡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에 벌써 예약이 꽉 찬다고 합니다. 대형 여행사 통해서 이렇게 여행들도 많이 가는데, 항공주 외에 여행주까지, 그리고 또 명동에 가면 지금 계속 가게를 제대로 열고 또 인테리어 잘 해서 다시 새 단장에서 오픈을 합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텍스프리라든가 호텔신라라든가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고요. 또 2차 전지나 반도체에 가려져 있지만 계속 자리를 잡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애들이 좀 눈에 띄는 거는 저는 이 자동차 부품주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신이 계속 이 박스권에서 좀 밀린다 하더라도 지지라인 잡고, 그리고 또 올라오면서 또 시세 수익 구간 좀 주고, 또 화신,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부품주 아진산업, 이렇게 계속 이 자리에서 설명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벌써 이렇게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관련 주들, 부품 관련 종목들 흐름도 2차 전지랑 또 엮여져 있는 종목들, 손절라인은 지났지만 대성 하이텍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좀 특징을, 오랜만에 또 반등을 모색하는 종목들이 있다는 게 오늘 오전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와 반도체 사이에서도 물밑에서 돌아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증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승으로 가려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앞으로 좀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제 항상 저는 개인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 이제 실전 투자대회도 좀 해보고 그런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라는 게 다 맹신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 항상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늠자 역할을 할 때는 차트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자, 그럼 단순하게 우리가 정말로 이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아직 박스권이 멀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아주 지겹게 말씀을 드렸는데, 박스권 장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그 박스권이라는 게 오래되면요, 이렇게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상당히 많이 눈에 띌 겁니다. 그게 오히려 재밌는, 우리는 다 투자자의 마인드로 주식을 했지만 하다 보면 다 트레이더가 되고 싶잖아요. 재미있는 시장이 더 진행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 저항선 아마 예전에는 2,500, 2,500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을 보게 되면 2,450에서 2,480 정도가 아마 이제는 이 수치상 저항 구간이 되는데,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 안착할 때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속 보면서 이 박스 구간 변동성이 나온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 변동성의 파도를 살짝 즐기면서 트레이딩 관점 계속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잠깐 뭐 자동차 관련주, 뭐 다른 것보다도 좀 소외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자동차 관련주도 뭐 보자 이랬지만 지금 또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수주 잔고가 좀 증가하고 있는 조선주 흐름들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현대조선이라든가 뭐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뭐 성광밴드, 뭐 기자재들, 한국카본, HSD 엔진 등 이렇게 좀 있는데 뭐 한 57조 정도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하고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조선주들도 다시 한번 지금부터 슬슬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 얘기, 제가 뭐 생색내려는 건 아니지만 지난 강한 녀석들을 10월, 9월에 겁내지 말고 반도체주를 오히려 지금부터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12월 23일 날 삼성전자를 저녁 프로그램에서 추천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것처럼 지금 안 좋다 하는데 수주잔고 쌓이고 있다 그러는 거면 지금부터 어쩌면 바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 멀리 보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조선주도 지금부터는 좀 봐둬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당장 다음 주, 뭐 2주 이렇게 있다 간다는 거는 아닙니다만 천천히 바닥을 잡고 있는 조선 관련 종목들 한번 섹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유의할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가 지금 코스닥으로 많이 옵니다. 거래대금도 증가하고 있고 B2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B2 하시는 분들 좀 자제하시기 바라고요.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노력의 그 땀이 그 돈인데 B2 잘못하면은 한번 크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또 감사 비적정 의견 나오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벌써 한 18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좀 이 코스닥 상장사 투자할 때 묻지마 투자처럼 막 올라가는 거 다시 한번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면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시장 전망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더 가려면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가려면 4월 초에 은행 리스크가 완벽하게 좀 해소가 된다는 게 좀 나온다면 갈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실적 1분기가 이번 주에 끝나잖아요. 실적이 저점을 통과한다는 그런 시그널들 또 결과로 나오는 게 좀 나온다면 앞으로 추세가 반전을 할 수 있는 바닥이 제대로 위에서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1분기 끝나고 나서 4월 중순 지나면서 1분기 실적에 관련돼서 종목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 나가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여겨볼 것들은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들이 이것저것 많이 움직이는데 뭐 차트적으로 잠깐 보면은 이전에도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뭐 풍원정밀이라든가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 나오면서 지금 신규 상장 후에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FMM이라고 해서 뭐 파이메탈 마스크 뭐 세계 우리나라 최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일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종목이라든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뭐 면레이저 방식 갖고 있는 이런 기술 갖고 있는 레이저 셀이라는 종목들 지금 아직도 안 가고 있는 이렇게 국내 1위, 세계 1위, 세계 최초 타이틀 갖고 있는 저스템 같은 종목들 끼가 있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나인테크라든가 이렇게 차트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잘 살펴볼 것들이 많은 오늘 하루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어서 추천주 넘어가 보겠는데요.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대상들 중에서 고르셔서 계속해서 방송 전까지 바꾸셨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바꾸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종목을 자꾸 하려고 그러면 우리 방송을 많이 보나 봐요. 자꾸 올라가고 그러는데 오늘도 좀 그런 움직임이 나와서 막판에 바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프로2000입니다. 프로2000이고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상한가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요 흐름을 보면 거래가 나왔을 때 흔적을 보면요. 거래 나오고 나서 크게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서 누군가가 잠깐 좀 모아가는 그런 행위도 한 거 아닐까라는 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 상한가 간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회사가 원래는 OLED, 디스플레이용 OLED 및 LCD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 제조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인 DDI 칩 검사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회사가 신규 사업으로 2차 전지 각형 그리퍼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 이슈가 또 부각되고 있는데, 자, 올려놓고 거래가 나온 다음에 거래 없이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한가 갔던 종가 요 부근에 이제 왔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한번 거래가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가에서 말하는 순간에도 조금씩 오르는데, 네, 현재가에서 아래로 대놓고 낚시하듯이 마음이 급하면 뭐 3분의 1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밑으로 여기 한 2,700원, 2,800원까지 이렇게 낚시하듯이 대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55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최근 고점인 3,5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후장에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신성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